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오네어 2부 한입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나흘째 이어가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장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강세장을 이끌었던 전기전자 종목이 약세를 나타낸 영향입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상승이 컸던 반도체와 애플 관련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X의 공급 물량 부족 사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1.27%가량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국내 증시에도 오늘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를 비롯한 IT주의 강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IT주는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IT주의 강세는 미국 기술주의 강세와 흐름을 같이 했지만 전날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비슷한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연이어 기록한 IT주들 많이 오른 만큼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도 자극하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의 매물 출회가 두드러지는 하루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 그렇다면 또 어떤 내용 오후 구간에서 전해지고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오네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오네어 2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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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오전 구간에서의 지수 흐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증시오네어 2부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흘째 최고가로 마감한 코스피 오늘 2,560선을 넘어선 상태로 출발하면서 또다시 장중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약보합세로 전환한 뒤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마감가 기준으로는 4거래일 연속, 장중 기준으로는 3거래일 연속 최고가 기록을 세웠지만 오늘은 하루 쉬어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87포인트 오른 2,560.34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개장 직후 2,561.63포인트까지 오르며 2,560선 안착을 시도했지만 상승 동력을 이어가지 못한 채 뒷걸음질치며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페드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주요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의약품 업종이 가장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 문을 열었고요. 섬유의복 업종과 음식료 업종, 은행 업종과 보험 업종 등 최근 많이 올랐던 업종 위주로 낙폭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반면 최근 많이 빠졌던 업종인 철강 금속 업종, 기계 업종과 서비스 업종, 비금속 업종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여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오늘 출발 구간 오름폭을 보이면서 698.14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장 지수 오름세로 출발해 현재 구간에서는 나란히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흐름 좋았던 오전장에서 또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꼽혔는지 오전장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전장 특징주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한 가운데 신신제약 종목이 오늘 급등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신제약은 세종시에 신공장을 건립하는 것이 알려진 뒤 세종시 행정수도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월 주가 급등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 본점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하고 있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신신제약 종목의 오늘 오후 구간에서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후 구간에서는 17.68% 정도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기도 했었지만 현재는 상승폭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7,500원 선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크리스탈 종목입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백혈병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전 임상 실험 결과가 미국 혈액암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백혈병 신약물질의 전 임상 결과가 지난 5월 말 미국 종양학회에 이어서 이번 혈액암 학회에서도 또다시 발표되는 것은 시험 결과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신약이 세계 최초인 만큼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탈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미국 FDA에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두 번째 크리스탈 종목의 오늘장 오후 구간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는 4.28% 정도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650원 오른 15,9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신라젠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이 내년까지 팩400 임상 3상 환자 모집을 완료한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상한가,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임상 3상에서 목표로 한 환자 수는 600명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200여 명의 환자를 모집 완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간암 환자가 많은 중국에서 지난 7월 임상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환자 모집 속도가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현재 중국에서 임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종목이었던 신라젠 종목의 오후 구간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3시 6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에 9.74%에서 10.17%가량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0원가량 상승한 75,800원 선에서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NC소프트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가 자사 게임인 리니지 M의 핵심 콘텐츠인 공성전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면서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성전은 게임 내에서 성을 차지하려고 벌이는 전투로 원작인 PC게임에서도 인기를 모은 콘텐츠입니다. DB금융투자는 최근 경쟁사들이 신작을 쏟아내면서 리니지 M의 일매출이 하락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제 공성전이 업데이트되면서 매출 감소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NC소프트 종목의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에도 3.6% 정도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5,000원 상승한 42만 9,500원 선에서 주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코디엠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디엠과 국내 독점 판권을 계약한 혈당 측정기 개발업체인 필로시스가 세계 최초로 초정밀 혈당 측정기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필로시스는 지난 2012년 스마트폰에 연결해 혈당을 측정하는 지메이트 스마트를 개발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 안정성 인증 등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필로시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코디엠은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코디엠은 최근 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뿐만 아니라 항암제 시장에서 유망한 파이프라인 구축과 신약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 가치 역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코디엠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오후 구간에서 1.6% 정도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원 상승한 1245원 선에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오전장 특징주 하나투어 종목입니다.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하나투어가 오늘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4분기 황금 연휴에 따른 실적 정상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부터는 면세점 적자 축소와 3일에서 4일간의 짧은 연휴들이 많기 때문에 단거리 노선에 강한 하나투어의 긍정적인 시장 상황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시장이 사드의 영향으로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이 좋은 중국 패키지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1,634억 원, 영업이익은 200%가 늘어난 114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투어 종목의 오후 구간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4.99% 정도의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4,800원 상승하면서 10만 1,0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오전장 특징주 6가지 종목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전 구간 지수 흐름과 함께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6종목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는 오후 구간에서 우리 시장 흐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양장지수 흐름 중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여전히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0.35%가량 떨어지면서 2547.42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하루 쉬어가고 있지만 그동안 오른 폭에 비하면 차익 실현 매도 물량폭 그리 크지 않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시 하락폭 크지 않습니다. 0.17% 약보합권 수준의 하락폭 기록하면서 694.5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장지수 나란히 파란불을 켜고 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 나타나고 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별 현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오늘 지수가 낙폭을 보이고 있는 만큼 파란불 켜고 있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가장 낙폭 크게 보이고 있는 업종은 최근 많이 올랐던 업종들 위주로 오늘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의약품 업종이 2%대 업종지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화품 같은 경우 최근 두 자릿대 상승률까지 보이는 등 급등 흐름을 연출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은 4.99%가량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출하되고 있고요. 우리들 제약도 4%대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 전 거래일 특징주에 올랐을 만큼 상승폭이 좋았던 종목입니다. 역시 오늘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쏟아지고 있고요. 현재 구간 2.56%가량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녹십자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2%가량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적 발표 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되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그 흐름 이어지면서요. 현재 구간 20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낙폭이 깊게 나와주고 있는 업종은 증권 업종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이은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면서 증권 업종도 덩달아 같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지수 약세로 전환되면서 증권 업종에서도 차익 실현 매도 물량 쏟아지고 있습니다. 2%대 업종 지수 하락률 시현하고 있고요. 은행 업종도 현재 구간 1.18%가량 업종 지수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료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 내에서는요. 롯데그룹주들이 일제히 빠지면서 업종 지수가 함께 밀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 현재 구간 보통주가 5%가량 빠지고 있고요. 우선주 같은 경우 두 자릿대 급락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14%대로 주가 빠지면서요. 93,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롯데그룹주 같은 경우 실적 부진 우려에 오늘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우선주와 함께 동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주가 현재 구간 4.52% 빠지고 있고요. 보통주도 3.29%가량 주가 하락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의료 정밀업종도 파란불 켜고 있고요. 보험업종과 섬유 의복업종, 유통업종과 종이목재업종 순으로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반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이 와중에 상승 탄력 보이고 있는 업종도 물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업종 같은 경우 2.57%대로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쌍용 양회 종목 같은 경우 그중에서도 상승폭이 두드러지는 종목입니다. 오늘 우선주와 함께 동반 강세 보이면서요. 52주 신고가까지 다시 썼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 밖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통신업종도 2통 3사 나란히 오르면서 1%대 상승폭 기록하고 있고요. 화학업종과 기계업종, 운수창고업종과 건설업종이 오르는 등 최근 많이 빠졌던 업종 위주로 오늘 반등세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 짚어봤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약보합권 수준의 하락폭이긴 하지만 파란불을 켜고 있는 만큼 약세 흐름 가져가는 업종들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가장 낙폭이 깊게 나와주고 있는 업종은 방송 서비스 업종입니다. 또 출판 매체 업종에서도 오늘 1.66%가량 업종 지수 하락률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로엔 종목 같은 경우 2%대로 빠지면서요. 오늘 업종지수 덩달아 밀리고 있고요. 통신 방송업종과 오늘 유통업종, 소프트웨어 업종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탄력 강하게 보이고 있는 업종은 비금속 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무려 5%대로 업종 지수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캠텍이 두 자릿대 상승률 오늘 기록하면서요. 업종 지수 강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은 오늘 외국계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기타 서비스 업종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1%대 웃도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IT 부품 업종과 반도체 업종, IT 하드웨어 업종 순으로 상승폭 두드러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 업종별 현재 구간 현황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수급 대응 전략 가져가고 있을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나흘 만에 팔자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2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고 있고 기관은 오늘까지 총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791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실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148계약, 기관이 497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 기관은 현재 2,863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고 외국인이 3,374계약 정도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전장 동향 점검과 함께 오후 구간 시장 흐름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 공시 그리고 뉴스 있는 종목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도원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극제약 지분 80%를 445억 5,394만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케어젠입니다. 케어젠은 일본 세이코샤와 84억 6,300만 원 규모의 더마필러 현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18.07%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11월 1일까지입니다. 비츠로셀입니다. 비츠로셀은 당진 합덕 통합공장 신축을 위해 552억 원을 투자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올 상반기 연결 기준 자기 자본의 51.66%에 해당합니다. 투자 기간은 201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트레이스입니다. 트레이스는 도명 터치 패널의 제조 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돔과 같은 다양한 3차원 형상을 가지는 터치 패널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 장치에 관한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3차원 모양 제작이 가능한 형상들과 센서를 인장시키고 안착시키는 진공 흡입 장치, 그리고 히터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입니다. LG생활건강은 오늘 0.86% 하락 출발해서 여전히 파란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95% 밀리면서 115만 1,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케어젠입니다. 케어젠은 어제에 이어서 2거래일 연속 하락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0.84% 밀리면서 7만 1,2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트레이스입니다. 트레이스는 오늘 오전장에서는 1.16% 빨간불 켜기도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 2.87% 밀리면서 1,69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블루콤입니다.
블루콤은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7.5% 감소한 17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1.2% 감소한 186억 원, 당기순이익은 66.2% 줄어든 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위닉스입니다. 위닉스는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41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한 732억 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2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7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9% 급감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158억 7,700만 원으로 69.3% 줄었으며 순이익도 15억 7,900만 원으로 79% 감소했습니다. 지니언스입니다. 지니언스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5억 2,5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7% 증가한 42억 5,600만 원, 당기순이익은 7% 줄어든 5억 5,9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콤입니다. 블루콤 오늘 2%대 넘게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0.27%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7,4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3거래일 연속 큰 폭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36% 가까이 떨어지면서 현재가 1,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 역시 오늘 큰 폭의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14.75%까지 떨어졌고 현재는 9.61% 밀린 1,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니언스입니다. 지니언스는 오늘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출발 구간에서 27.49%까지 상승폭 넓혔고 현재는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11.55% 오른 1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동시호가 상황 살펴보기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종목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을지 마감 동시호가 상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코오롱 글로벌 종목이 상한가에 들면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12,600원 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한국자산신탁은 3.27% 오른 8,850원에 미래에셋생명은 7%가량 급등하면서 6,270원에 마감을 예고합니다. 다음으로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3.2% 오른 17만 7천원 마감 예상되고요. 아모레지가 0.69% 오른 14만 5천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51주 최고가 다시 썼던 쌍용 양회입니다. 오늘 보통주는 8.71%가량 급등하면서 18,100원에 마감을 기다리고 있고요. 대창 종목이 1.94% 오른 1,050원에 화승 엔터프라이즈 종목이 1.91% 상승한 18,800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창 종목입니다. 2.45% 오른 1,465원 마감 예상되고요. 세하 종목이 10%가량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는데요. 전 거래일 대비 160원 상승한 1,725원 마감 예상됩니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마감 동시호가 상황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국테크놀로지 종목이 상한가에 들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1,595원에 장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윈팩 종목은 3.2% 상승한 1,290원에 이상 네트워크스 종목이 4.97% 오른 9,290원에 마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PNT 종목입니다. 4.98% 오른 13,700원 마감 예상되고요. 비아트론이 3.88% 오른 21,400원에 쿠첸 종목이 0.47% 상승한 1,750원에 마감 준비합니다. 다음으로는 솔브레인 종목입니다. 오늘 1.83%가량 오르면서 전 거래일 대비 1,300원 상승한 72,20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원익 IPS가 1.94% 오른 36,700원에 오텍 종목이 9%가량 급등하면서 만원에 마감 예고합니다. 다음으로 모다 종목입니다. 7.26% 오른 6,800원 마감 예상됩니다. EM텍 종목 같은 경우 4.49%가량 오르면서 16,300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이고요. 판타지오가 6.41%가량 상승하면서 1,495원에 장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마감 동시호가였습니다.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지수와 수급 흐름, 업종별 흐름과 종목별 흐름, 또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12월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주요 기업 실적 호조와 함께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코스피 지수 또한 2차 상승 조건을 완성했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일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이틀간 FOMC 정례 회의를 개최한 뒤 만장일치로 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페드는 미국 경제가 견고하다고 밝히며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조시켰습니다. 성명을 통해 허리케인이 경제 활동에 영향을 줬지만 견고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고용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실업률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와 고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시장은 걸림돌이었던 금리 인상 리스크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연구원은 코스피 지수가 2차 상승 국면에 진입할 조건이 완성됐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코스피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늘 2560선까지 돌파하며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달 2600선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지수와 수급흐름 어떤 모습으로 장 마쳤을지 궁금한데요. 코스피, 코스닥 마감지수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지수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에서 빨간불로 출발했지만 장중에는 하락 전환하면서 현재 0.4% 가까이 낙폭 시현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2546.36포인트를 기록하며 오늘 장 닫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오늘 장 중반까지는 빨간불을 켰지만 결국엔 하락 전환했습니다. 0.12%가량 낙폭 시현하면서 694.96포인트로 양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장 닫았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마감 동향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외국인 16억 원 덜어냈고 기관이 1949억 원가량 물량 덜면서 문 닫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151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이 475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시현하면서 오늘 문 닫았습니다. 한편 선물시장에서는 기관이 오늘 매수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3,264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였고 외국인이 3,461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면서 오늘 문 닫은 모습입니다. 주요 투자자들의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가 나란히 파란불 켜면서 낙폭을 보였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았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 또한 그다지 크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 지수 사방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장 업종별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장을 마쳤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업종별 마감 동향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이 높았던 업종부터 짚어봅니다. 의약품 업종이 가장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증권업종 음식료 업종 그리고 은행 업종이 1%대 웃도는 업종지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유통업종과 종이 목재 업종, 보험업종과 섬유 의복 업종도 파란불을 켰고요. 반면 상승 탄력이 좋았던 업종으로는 비금속 광물 업종이 2%대 업종지수 상승률을 시현하며 장 마쳤습니다. 그 밖에 통신업종과 화학업종, 기계업종과 운수창고 업종 그리고 건설업종까지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마감 동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락률이 높았던 업종, 출판 매체 업종 잡히고 있습니다. 1.71%가량 업종지수 빠졌고요. 그 밖에 방송 서비스 업종과 통신 방송 업종, 유통업종과 소프트웨어 업종 순으로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세를 나타낸 업종은 비금속 업종이 포스코 캠텍의 강세로 오늘 5%가량 업종지수 올랐고요. 기타 서비스 업종과 컴퓨터 서비스 업종 그리고 IT 부품 업종 순으로 상승 탄력이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양장 업종별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종목들 마감 동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 위주로 오늘 마감 동향 어떨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상승률 높았던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회사 티슈진의 상장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코오롱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강세,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 코오롱 글로벌과 코오롱 우선주입니다. 각각 12,600원과 43,450원에 거래를 닫았습니다. 이어서 코오롱 우선주 역시 29.27% 급등세 시현하면서 49,900원에 문 닫았고 코오롱 머티리얼즈 종목 역시 18.45%가량 상승한 3,050원에 문 닫았습니다. 이어서 세하 종목입니다. 10.22%가량 강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160원 오른 1,725원 선에서 오늘 문 닫았고 일진 다이아 종목이 9.77%가량 상승폭 시현하면서 21,350원에 오늘장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 하락률 높았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롯데그룹주들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지주 우선주가 15% 가까이 하락률 시현하면서 93,000원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테이펙스 종목입니다. 8.96% 낙폭 시현하면서 2,500원 밀려난 25,400원에 오늘 문 닫았습니다. 다음은 유양 DNU입니다. 7.48%가량의 낙폭 보이면서 330원 떨어진 4,080원에 문 닫았고, 롯데 관광개발 역시 7%대 하락률 시현했습니다. 1,000원 빠진 12,650원에 문 닫은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 상승률 높았던 종목입니다. 오늘 한국 테크놀로지 종목이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365원 상승하면서 1,595원 선에서 문 닫았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전장 특징주로도 꼽혔던 신신제약 종목이 18.62% 상승 흐름 지켜내면서 7,580원에 문 닫았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높았던 코스닥 종목입니다. ELK 종목이 오늘 가장 큰 낙폭 시현했습니다. 19.83포인트 떨어진 954원 선에서 문 닫았고, 앱클론 종목이 오늘 13.3% 정도 낙폭 시현했습니다. 51,500원에 문 닫았습니다. 오늘 양장 등락률 높았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등락률 상위 종목들의 마감 동향을 끝으로 오늘 증시오네어 2부 준비된 순서도 여기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해주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짜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